안녕하십니까, 닥쳐TV 철우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크루드 오일이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뭐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하단을 때리고 나서 그 내추럴 가스처럼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내추럴 가스를 먼저 한번 좀 보여드리면 여기가 아니죠.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 내추럴 가스는 이제 시간 차트로 봐야 되는데 같은 패턴을 보려면 자, 이걸 잘못 눌렀나? 이걸 눌러서 그렇구나.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박스권으로 보였던 자리, 그리고 여기 내려왔던 자리가 이제 바닥을 완전히 때리진 않았었지만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모습, 이 저항선 위에까지 이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유사한 모양이 지금 뭐 국면이라고 보면 한 요 정도 국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유사한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요건 이제 좀 큰 그림이 좀 크죠. 그 대신 그죠?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었던 부분, 그리고 내려왔던 부분, 그리고 올라와 가지고 저항을 받는 듯 하다가 쫙 돌파하면서 이제 전고점 박스권 상단까지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뭐 지금 방금 찾아봤는데 뭐 이유는 뭐 오페크에서 116만 배럴 감산, 그죠?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트랩을 보이고 내렸는데 바로 빠지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지난번 이제 저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라인에서 저항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자리에 오지 않고 그냥 바로 넘어섰어요. 그죠? 그러면서 상단까지. 사실 뭐 이게 감산을 한다는 자체는 그만큼 뭐 좀 경기에 대해서 조금 수요가 없다고 보니까 조금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감산을 해서 가격을 올리는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한 건데, 이게 뭐 감산을 해서 올라가는 거는 뭐 일단은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을 좀 넘어선다 하더라도 같은 패턴으로 본다면 내추럴 가스랑 올라갔다가 좀 뭐 다시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자리를 일단 넘어선 다음에 넘어섰다가 다시 깨고 내려오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산 이슈로 올라가는 거는 어찌됐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일단 뭐 이 저점권에서 제가 이제 크게 보면은 저는 매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점권에서 잘 뭐 매수하신 분들은 뭐 일단은 단기적으로 뭐 이익 실현 영역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지금 오늘 아직 움직임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딱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뭐 매도나 매수 어느 쪽도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뭐 사실 달러 인덱스가 저점을 안 깨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나 뭐 여러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유가가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뭐 어쨌든 감산이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간 것은 뭔가 인위적인 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은 관망을 하는,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는 분들은 관망을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 하단 추세, 그러니까 이 상단 추세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갭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 뭐 급락은 없는 거죠. 그죠? 뭐 77불대 중반까지는 또 내려올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꽤 크긴 한데 거기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일단 내려오면 뭐 지지가 잘 되는지 확인하고
다시 매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리에서는. 네, 터닝을 하는 걸 봐야겠죠. 조정이 들어오면. 근데 조정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패턴이 만들어지는 어떤 갭을 뜬 거라 조금은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일단 크루드 오일은 움직임을 조금 더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섣불리 여기서 액션을 취하는 거는 뭐 이익 실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만 새로운 액션을 취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다음은 내추럴 가스인데요. 내추럴 가스는 뭐 역으로 다시 갭락을 했네요. 그죠? 갭락을. 그래서 일단 뭐 요런 자리가 이렇게 빨리 넘어서 줘야 되는데 요 자리를 못 넘어서고 지금 갭 상승했다가 다시 눌러주고 여기까지 괜찮았는데 올라갔어요. 근데 요 자리를 못 넘어서고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 일단 뭐 아직은 직전 저점 깨지지도 않았고 최저점 라인을 뭐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움직임을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저점을 깬다면 이거는 조금 뭐 굉장히 좀 불투명한 흐름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라인, 요 라인, 뭐 살짝 뭐 트랩을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요 라인을 넘어서는 게 일단은 관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동일한 자리였네요. 트랩도 아니고 뭐 살짝 뭐 아주 한 틱, 뭐 두 틱 정도 넘어섰을 수도 있긴 한데, 요 자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일단은 좀 대응이 쉽지 않은 구간이다. 그래서 요 자리를 넘어서기까지 넘어서는 시점에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여기 저점을 깨느냐 안 깨느냐에 따라서 하락 추세가 더 이어질 수 있는지, 물론 보통은 이런 패턴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하면서 이 저점을 뭐 살짝 깨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당장 깨는 건 뭐 아주 뭐 미세하게 깨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당장 깨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키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 맞고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이 저점이 살짝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 패턴이. 근데 그런 패턴이 아니라면 만약에 이제 여기서 그 강하게 뭐 왼쪽 저점을 강하게 깬다든가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거는 뭐 상당히 안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마찬가지로 이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대응을 뭐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을 넘어서는 국면, 여기서 이 자리를 최소한 넘어서는 국면이 나타났을 때, 뭐 여기서 뭐 저점 안 깨야 되겠죠. 그 대신 저점 안 깨고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가 매수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 내에서는 좀 관망하자,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드입니다. 골드. 자, 골드도 보시는 바와 같이럼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저항을 받고 이제 세 번째 저항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매도하기도 좋았어요. 굉장히 저항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려오는 건 좋았어요. 일단은 대응하기 쉬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자리는 이제 일단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위쪽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 위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아지긴 했는데, 여기서 움직임이 나타나는지, 이게 터닝이 나오는지를, 그러니까 하방 경직이 나오고 터닝이 나오는지를 조금 더 관찰해 줘야 된다. 여기서 매도를 잘 하신 분, 이익 실현을 했든 아니면 신규 매도를 했든, 여기서 매도를 잘 하신 분들은 다시 어찌됐든 매수 타이밍, 환매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데, 그 환매 타이밍은 뭐 예를 들어서 신규 매도를 했다라면 뭐 조금 빠른 타이밍에 잘라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만약에 이익 실현하신 분 다시 매수 관점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여기서 하방 경직을 보이다가 이렇게 터닝의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면 그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무턱대고 여기서 그냥 막 매수 진입하는 거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옛날에는 여기 지지선이야 하면은 그냥 내려오면 그냥 첫 번째 자리에서 톡 하니 사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운 좋으면 먹지만
운 나쁘면 그냥 쭉 밀고 나갈 때 많이 당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은 제가 예상하는 흐름은 여기서 이렇게 좀 박스권을 좀 보이다가 뭐 위로 간다든지, 일단은 위쪽으로 보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요 움직임을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몇 번 왕복을 할지 모르지만 여기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만약에 빠르게 여기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빠르게 터닝을 한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뭐 돌파 시에 매수를 해도 조금 추진력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움직임을 좀 관찰하시자.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실버입니다. 다음 실버. 자, 실버 뭐 계속 움직임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상승에 뭐 말씀드렸던 대로 요 상단 추세의 저항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계속. 그죠? 연속으로 못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쐐기형의 형태의 움직임이 보일 때는 계속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기 때문에 못 간다. 계속 바로 한 방에 탁 뚫어내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은 정리하고 또 다시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고 뭐 일단 신규 매도를 하는 거는 좀 부담이 될 수는 있는데 이익 실현하는 건 매수를 잘 잡으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잡았다든가 이런 자리 잡았다든가 했을 때 뭐 저항이 나타나면 뭐 어쨌든 이익 실현을 좀 해주고 그러니까 뭐 한 방에 딱 쳤을 때 이익 실현한다는 뜻이 아니라 몇 번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돌파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이익 실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일단 그런 관점이고요. 그래서 실버는 뭐 아직 트렌드가 깨지진 않았는데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좀 강한 매물대가 있는 만큼 그 조정 없이 연속 상승으로 저 매물대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판단이 지금은 드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카퍼. 자, 카퍼는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위에서 계속 트랩을 보이고 지금 요 삼각 수렴형의 형태를 띠다가 지금은 다시 바꿨어요. 패턴을 바꾸고 저점을 살짝 깼었지만 약간 살짝 우하향하는 이런 박스권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박스권의 형태가 나오면 결국은 뭐 지난번에 요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왔던 게 그 코인에서 제 기억으로는 도미넌스 차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도미넌스 차트를. 도미넌스 차트가 요 자리에서 제가 처음에 이제 예상했었던 게 수렴형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렇게 깨고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던 뭐 그런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튼 얘는 바로 여기서 깨지면서 이렇게 바로 내려왔던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다가 내려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패턴은 약간 다른데 결국은 삼각 수렴형이 박스 추세로 변경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동일하게 봐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박스권의 형태로 변형됐다. 수렴형에서 박스권의 형태로 되었다. 도로 내려오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하단을 완전히 뭐 터치하지 않고 이 하단 근처에서 이렇게 좀 빠르게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 상단을 만약에 돌파한다면 그러면 일단 또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지금 수렴형 자리에서 삼각 수렴형 자리에서 살짝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저항을 보이고 내려오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려오는 게 만약에 이 저점을 얼마나 더 위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는지 뭐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면 뭐 박스권의 어떤 움직임이라고 봐줘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내려오면 좋지 않고 이 저점을 안 깨는 선에서 터닝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러면 일단은 좀 관심을 매수 쪽으로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에너지 쪽은
아, 이건 에너지가 아니구나. 참, 제가 순간적으로 이 금속 쪽은 대체로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쪽은 좀 갈리고 있는 거죠. 그죠? 애매하지만, 하지만 약간은 지금 뭐 어쨌든 에너지 쪽도, 바닥권일 수 있다라는 인식들은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일은 눌림을 이용한 매수 관점이긴 한데, 바로 들어왔다고 바로 사시면 안 되고, 조금 하방 경직을 보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은 원래 좀 컨디션이 좋지는 않아요. 늘 좀 버벅거리는 날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매매가 점점 좀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주시장은 조금 뭐 뭐랄까 이렇게 좀 이제 살아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에너지나 금속 쪽은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트레이딩을 하느냐, 단기 관점이냐, 장기 관점이냐,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방송까지 매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